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멘토의 품격, 시니어의 새로운 장입니다. 한 사회의 어른이 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흥미로운 변화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어르신들, 시니어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모두가 곧 마주하게 될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대답, 하나의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선배 시민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고들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역할, 선배 시민. 그냥 나이가 많은 분들을 넘어서서 선배라는 단어랑 시민이라는 단어, 이 두 개가 딱 합쳐졌을 때 과연 어떤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시민이란 건요, 평생 쌓아온 그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걸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아주 적극적인 기여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선배이면서 동시에 아주 능동적인 시민, 바로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핵심적인 관점의 변화,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대상,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좀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의 지혜와 경륜을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으로 보고 적극적인 기여자로서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배하면 어때요? 약간 좀 권위적이고 라떼는 말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선배 시민의 핵심은요, 놀랍게도 그 정반대에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권위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존경받는 선배 시민이 되려면 그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 첫걸음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첫걸음, 배우려는 열정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멘토, 진정한 리더는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죠.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유연함, 그리고 배우려는 겸손함, 이게 바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아닐까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가장 인상적인 시니어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 경청하는 분들입니다. 어떠세요? 내가 예전에 다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가장 앞자리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열심히 귀 기울이는 그 모습, 바로 그 태도 자체가 벌써 훌륭한 리더십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네, 바로 이 차이인 겁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고 딱 선을 긋는 태도, 그리고 오늘은 또 뭘 새롭게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는 열린 마음.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후자, 이게 바로 선배 시민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사고의 전환인 거죠. 자, 이렇게 내면의 태도, 마인드셋이 바뀌었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입니다. 품격이라는 건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거니까요. 세 번째 파트, 행동으로 보여주는 품격, 직장 매너로 노노가 보겠습니다. 맞아요. 품격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사소하고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런 작은 예의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포함한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소통 기술들을 강조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동료에게 존중하는 호칭을 쓰는 것, 상대방 말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또 동료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너그럽게 감싸주는 것까지요. 어떻게 보면 다 사소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태도들이야말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눈 녹듯 녹여버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세 가지는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으로 꼽히는데요. 첫 번째,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와 밝은 미소. 두 번째, 모든 약속의 기본이죠. 시간 엄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긍정적인 언어 사용입니다. 이 세 가지만 딱 지켜도 주변에서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리더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세 번째, 긍정적인 언어의 힘. 이건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해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와, 정말 잘하셨네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듣는 동료에게는 엄청난 활력이 되고요. 이게 결국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확 바꾸는 그런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배 시민의 품격은요, 그냥 직장에서 좋은 동료가 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은 일터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로 쭉 뻗어나가게 되죠. 마지막 이야기, 일자리를 넘어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이 선배 시민 프로그램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 세대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그 귀하디귀한 경험과 전문성을 우리 사회라는 밭에 다시 심고 재투자하는 아주 의미 있는 과정인 셈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선배 시민 한 분 한 분의 그 성실한 태도와 품격 있는 매너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는 그 어떤 책보다 더 값진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진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그저 프로그램의 참여자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지만 그 어떤 변화보다도 깊고 심오한 변화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선배 시민이라는 이름 속에서 한 세대의 지혜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기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아주 희망적인 대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세대의 지혜가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과 저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